경제를 살리자니 지구가 뜨거워지고, 지구를 살리자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, 참 어려운 문제죠.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지구온난화 딜레마입니다.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. 아니, 모두가 기후변화가 진짜 심각한 위협이라는 걸 아는데, 왜 해결하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그림에 딱 나와 있어요. 한쪽 저울에는 경제적 이익이, 다른 한쪽에는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가 놓여 있죠. 머리로는 문제를 다 알아요. 아는데 당장 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하면 그게 참 쉽지가 않죠. 바로 이 팽팽한 갈등이 기후변화 대응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풀기 힘든 역설인지 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현실을 보면요,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탄소 배출 줄이는 걸 망설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인다거나 공장에 탄소세를 매기면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겠죠? 이런 개개인의 저항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전 세계가 아무것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. 이 복잡한 딜레마를 머리로만 이해하기엔 좀 어렵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을 우리가 직접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도구, 바로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화면에 보이는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 딜레마 게임인데요. 현실에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복잡한 선택들을 그대로 옮겨놓은, 말하자면 작은 지구 같은 거죠. 이 안에서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이 된 것처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안전하게 한번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게임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다 보면 결국 우리 모두가 같이 쓰는 공공자원, 지금 이 경우에는 지구가 망가져서 다 같이 피해를 본다는 이론입니다. 앞으로 보게 될 이 게임의 모든 것은 바로 이 개념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어가 됐다고 상상하고 이 게임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게임 한 라운드는요, 아주 간단해요. 딱 4단계입니다. 먼저 각자 서로 다른 경제력을 가진 국가의 리더가 되고요. 매 라운드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 주어집니다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택, 바로 탄소 정책을 결정하면 그 결과들이 다 모여서 전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. 자, 게임이 시작되면 일단 국가부터 고르는데요. 여기서부터 벌써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힙니다. 모든 플레이어가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어떤 나라는 아주 부유하게, 또 어떤 나라는 가난하게 시작하죠. 게임은 총 12라운드로 진행돼요. 마치 1년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요. 근데 매 라운드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매 라운드마다 가장 중요한, 진짜 핵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화석 연료를 팍팍 써서 경제를 키울 거냐, 아니면 돈이 좀 들더라도 탄소 제거 기술에 투자할 거냐, 이 선택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. 근데 이 선택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양쪽에서 막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. 한쪽에선 AI 데이터 센터 지어라, 반도체 공장 늘려라 난린데, 다른 쪽에선 또 ESG 맞춰라, 탄소 국경세 내야 한다 이러고 있으니 머리 아프죠. 이런 현실적인 압박들이 플레이어를 계속해서 고민에 빠뜨립니다. 자, 지금까지 게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?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남았잖아요. 대체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걸까요? 근데 이 게임의 승리 규칙이 정말 독특해요. 심지어 서로 모순되기까지 합니다.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, 바로 이겁니다. 섭씨 1.5도. 이게 바로 기후과학에서 말하는 티핑 포인트. 그러니까 한 번 넘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이죠. 바로 이 부분이 이 게임의 진짜 핵심, 그야말로 딜레마 그 자체입니다. 잘 보세요. 만약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구온도 상승을 1.5도 밑으로 막는 데 성공했다? 그러면 가장 부유했던 플레이어가 이깁니다. 그런데 만약 실패해서 1.5도를 넘어버리면 그때는 정반대로 가장 친환경적이었던 플레이어가 이기는 거예요. 어때요?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 희한한 규칙 때문에
게임의 깊이가 엄청나져요. 이제 나 혼자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이 과연 경제 성장을 택할까 아니면 환경을 지킬까 이걸 계속 예측하면서 내 행동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. 아니, 이렇게 이상한 승리 규칙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자, 이제 이 게임이 우리 현실에 대해 뭘 알려주는지 그 교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문장이 이 게임의 역설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다수가 희생해서 지구를 구했더니 정작 상은 그 노력에 슬쩍 숟가락만 얹어서 경제 성장만 챙긴 플레이어가 받아간다는 거예요.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죠. 결국 이 게임이 뭘 보여주냐면요. 아까 말씀드린 공유지의 비극, 그리고 무임승차 문제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. 우리 모두가 같이 망할 걸 뻔히 알면서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 불편한 진실 말이죠. 그리고 이게 그냥 게임 속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. 아니, 우리 말고 다른 나라가 더 줄여야지? 하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는 거. 당장 경제 성장 때문에 미래를 외면하는 거.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나라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모습까지. 이 게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우리 현실의 축소판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게임은 그냥 시뮬레이션일 뿐이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진짜잖아요. 그렇다면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게임에서 이기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?